우선 사교육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오늘은 사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교육은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여러분의 부모님의 역할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사교육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당연히 효과가 있죠. 당연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선 사교육에 대한 정의를 한번 조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데, 대부분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돈이 들면 사교육이고 돈이 안 들면 공교육 이렇게 생각하는데, 선생님에 대한 선생님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정의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공교육이라고 하면 어떤 그 평가를 하고 그 평가에 대한 사회적으로 이제 공신력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보는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것들이 사실 내신으로서 어떤 공신력 있는 자료가 되잖아요. 이런 평가를 하는 것이 공교육이라고 한다면, 그런 이제 교육을 하고 그런 평가를 하는 기관이 공교육기관이라고 하면, 사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외의 것들이기 때문에 돈이 들든 안 들든 다 사교육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교육에 대한 그 범위는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사교육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어떤 실력이나 여러분이 뭔가 배움에 있어서 좀 더 잘하기 위해서 그거를 활용하는 도구로서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실력 향상에 굉장히 효율성을 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사교육을 활용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사교육을 활용을 해야 되냐면, 공교육에서 할 수 없는 부분, 공교육에서 굉장히 미진한 부분들을 사교육에서 보완하는 방향으로 하면 되거든요.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1대1이에요, 무조건. 원포인트 레슨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1대1 수업 같은 경우, 뭐 개인 과외가 됐건 아니면 원포인트 레슨이 됐던 이런 형태가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인스트럭터예요. 강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강사가 이 학생의 부족한 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확하게 진단을 내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의사들도 있지만 워낙 병들이 많잖아요. 개인차도 많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정말 훌륭한 명의라고 하는 사람들은 핵심적인 게 뭐냐면 진단을 정확히 내리는 사람이거든요. 아, 이거는 이런 병이기 때문에 이런 치료법으로 한번 접근해 보겠다. 의사들마다도 치료법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병을 치료할 때도 어떤 의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대1로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를 할 때, 그때 어떤 그 강사나 어떤 선생님을 만나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샌디에고 코치의 지시로 한국에서 하던 왼다리에 레그킥을 벌였는데 혼란만 느꼈습니다. 최현재 코치를 만난 뒤 해법을 찾았습니다. 예전에 레그킥을 다시 장착하고 준비 때 보폭을 줄여 하체의 중심 이동 동작을 크게 하는 대신 손의 높이를 낮춰 간결하게 방망이가 나오도록 바꿨습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두 가지 주목할 만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1대1 레슨이라는 거 제가 이제 강조했던 거고, 두 번째가 사실 오늘 말씀드릴 핵심인데, 인스트럭터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본인하고 안 맞으니까 어떻게 되죠? 교체를 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효과를 봤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시즌이 돼서 어떤 성적을 얻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효과를 얻는다는 거는요, 바로 당사자가 느껴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거를 바로 느낀다니까요. 사실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많이 보다 보면 정말로 그 학생들이 하고 있는 사교육이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이 학생에게는 효과가 없다는 게 이제 눈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그만두고 다시 효과적인 사교육으로 옮겨주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는 거는 여기서부터가 정말로 부모님의 역할이거든요. 오늘날 부모님이 조금 아이들 위해서 신경 써줘야 될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들 스스로가 나는 이게 효과가 없다는 걸 알고 있어도 부모님께 그만두겠다는 말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돌아오는 얘기가 뻔하거든요. 야, 너는 뭐 하나 제대로 끈덕지게 하는 게 없냐? 그럼 너 그거 그만두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뭐 대책은 있냐? 이런 얘기가 돌아올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이 부모님께 솔직하게 얘기를 못하는 거죠. 또한 부모님도 우리 아이들을 믿지는 못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의 역할이라고 했던 게 뭐냐면, 아이가 그거에 어떤 사교육을 통해서 효과를 못 보고 있으면 결단력 있게 그거를
멈춰주게 하는 게 바로 부모님의 역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역할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까 김하성 선수 같은 경우도 코치를 딱 바꿔버리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얘가 이제 사교육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는 거는 이건 정말 쉬운 거예요. 두 가지만 체크하면 되는데, 첫 번째는 애가 어떤 뭐 흥미를 뭐 갖고 있지 않거나, 그 다음에 학원 가기 싫어하거나, 예, 그 다음에 한번 질문해보면 되거든요. 효과가 좀 있는 거 같니? 어떻게 재밌니?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면 바로 파악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바로 성적이죠. 이거만큼 정확한 게 없습니다. 이제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그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성적이 오르지 않아도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이제 가면 갈수록 성적이 올라가는데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적은요, 단번에 올라요. 즉, 내가 어떤 부분에서 효과가 났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성적은 바로 점수로서 반영이 즉각적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했던 걸 계속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부분은 새로 배우는 거기 때문에 모르면 아예 모르고요. 알면은 그 문제를 맞출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길게 볼 필요가 없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 기간 안에 성적이 오르지 않거나, 혹은 우리 뭐 목평이나 합평 볼 때 뭐 1점이 되건 2점이 되건 효과가 있으면 점수가 반드시 오르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오르지 않거나 떨어지나, 혹은 떨어지거나, 혹은 정체되어 있다 그러면 그 효과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무한정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 그런 어떤 공부 방법을 바꿔본다던가, 아니면 사교육에 대한 형태를 바꿔본다던가, 아니면은 뭐 강사를 교체한다던가, 이런 부분이 필요해요.